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수영장에 저도 찾아가게 되는데요. 실내 수영장에서 만나게 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승무원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승무원들은 선수급으로 수영을 잘하고 그래서 항공사에 뽑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과연 승무원들이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 할까요? 수영을 한다면 그녀들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수영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승무원의 수영심사 모든 국내 항공사에서 다 보나요? 예비 승무원 친구들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수영 테스트는 국내 8개 항공사가 있죠. 대한,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까지 이렇게 8개 항공사 중에 대부분이 다 보지만 3개 항공사,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에서는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총 5개 항공사만이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수영은 그럼 어느 정도를 해야지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8개 중에서도 5개 항공사가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이 국내 5개 항공사 중에서도 가장 빡센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에 맞추면 나머지는 다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출신 친정항공사이기도 한 가장 수영심사에 빡센 항공사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빡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에요. 실내 수영장을 가시면 한번 이렇게 한 레인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편도로 가는 것만. 그게 총 25m 정도가 되거든요. 그 25m를 자유형 영법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편도로 그때 그 기준이 35초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초를 딱 출발하면서 딱 재는데 35초 안에 와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빨리 코스를 완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자유형과 비슷한 얼굴을 물에 담그는 영법을 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배영과 개헤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미리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를 재는 거는 대한항공만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부터는 그냥 초 없이 그렇게 얼굴을 담그는 영법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초도 안 재니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 들려드리자면은 저희 제자 중에 예쁘고 말도 잘하는데 아직 수영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티웨이항공 수영 심사가 있길래 거기 보니까 영법이 뭐 자유형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영법에 상관없이 하셔도 된다 해서 이 친구가 긴 팔 다리로 배영을 휘적휘적 해가지고 붙었어요. 자기가 얼굴을 담그는 건 아무래도 물이 무서워서 좀 힘들다고 했는데 티웨이는 배영으로도 붙은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영으로 승객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회사에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늘스타는 수영 실력이 어떤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떡 벌어진 어깨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지만 네, 수영을 별로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수영장도 많이 다니고 아기 때부터 계곡물에서 바닷물에서 놀아도 봤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튜브가 없으면 물놀이를 못할 정도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체육관이 또 교내에 있었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연습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근데 그때도 뭐 수영이랄 건 없이 그냥 물에 뜨는 정도는 어떻게 된다. 얼굴에 음파음파는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아주 가볍게 배웠었던 그런 완전 신입 풋내기죠. 그래서 수영을 잘 못했는데 대한항공 합격하고 나니까 바로 2주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신체랑 수영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한 2주 정도를 정말 1대1 수영 강사님을 모셔다 놓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 레슨이나 과외도 전연차라는 승무원 카페 보면은 취업 준비하는 카페 같은데 보면은 많이들 나옵니다. 체대생들이 보통 가르쳐 주는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도 가장 어려운 대한항공을 합격했잖아요. 저의 키포인트 노하우는 뭐였냐면 숨을 한 번만
쉬는 거였어요. 아니면 아예 끊어서 쉬지 않는 거. 그래서 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고 도착 이렇게. 그래서 숨을 한 번만 쉬는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요. 35초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녀분들은 1분도 넘게 잠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35초 동안 숨을 안 쉰다고 해서 크게 큰일 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게 또 물공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 정도 평이한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숨을 한 번은 쉬게끔 끊어 쉰다고 하면은 계속 자명식으로 발차기 하면서 가다가 한 번 딱 숨을 쉬면은 중간에 한 15초, 20초 정도에 일어나서 또 한 번 10초 동안 완전히 막 빨리 사력을 해서 달리면 도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레인이 길지가 않아요. 늘스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맥주병, 콜라병인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죠. 그래서 늘스타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승무원 면접을 준비를 하고 토익도 따고 수영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라고 할 때 이 수영은 잠깐 빼두셔도 된다라는 거. 8개 항공사 중에서 3개의 항공사는 이미 수영을 보지도 않고요. 저처럼 수알못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2주 정도만 하시면 그런 희망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수영 때문에 승무원 못한다 이런 거는 핑계입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 수영심사 직접 가보셨을 텐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하면서 수영 테스트 면접 후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늘스타가 갔을 때에는 어떤 풀에서 했냐면요, 실내 수영장 풀이랑은 완전 달랐어요. 거기에 9명 정도 띄울 수 있도록 굉장히 50m 이상 진짜 넓은 완전히 큰 직사각형의 그런 풀에서 저희를 풀어놓고 거기서 수영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 길이는 엄청 긴데 요 가로 폭이 엄청 좁았어요. 그래서 25m 레인보다도 좁아서 한 23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길이 더 짧아졌어, 오케이 이러면서 갔고요. 갈 때는 처음에는 발이 좀 닿다가 중간에는 한 2m 이상으로 발이 안 닿는 풀이었는데 가기 전에는, 출발 전에는 발이 닿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편도로 그 23m 가로 정도를 가면 되는데 호루라기를 삑 불면은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실내 수영장이랑 다른 게 진짜 구명정 같은 거 풀어놓는 풀장이다 보니까 빼뚤빼뚤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완전 사선으로 가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수경을 꼭 갖고 가셔서 수경으로 눈 뜨고 보면서 바닥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35초 동안에 대부분이 갑니다. 거의 패스를 받아요. 거기서 초시계를 재는 분이 또 계셔. 교관님 중에 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시간을 오버했다거나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해가지고 불뚝 서버리면서 스탑을 외치는 경우에는 페일입니다. 이때는 재기회를 바로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일하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로 샤워실이 정말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이런 울음소리가 샤워실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저 친구들 여기까지 열심히 올라왔는데 결국에 수영에서 떨어지는구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또 동기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에게 재기회의 기회를 주려고 전화를 미리 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심사 보러 다시 와라 해서 그 친구들도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빡세게 스파르타로 연습을 하니까 다 되죠. 모두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 면접관의 융통성, 그리고 그 해에 필요한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스트릭트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루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는 실제로 45초로 페일인 건데 그냥 패스 뭐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해에는 재기회를 아예 안 줘서 진짜 거기서 떨어졌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제 제자의 그 동료 중에서. 그래서 시험 봤는데 재기회 안 줘서 이번엔 떨어졌대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조금 아찔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본다라는 것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늘스타처럼 2주 동안은 빡세게 수영 연습은 하고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연습 때 35초가 나와야지 실전에 가서도 35초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수용심사 관련한 Q&A, 제가 늘스타 댓글에서도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수영복을 어떻게 입고 갑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았어요. 의외로 수영복을 그 캐리비안 베이 가듯이 비키니 이런 거
스키퍼넥 막 이런 거 입고 오시면 굉장히 본인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여러분들 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복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수영복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 수경 잘 보이는 걸로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피스 수영복. 남자분들은 그냥 수영 팬티, 삼각 팬티든 사각 팬티든 괜찮으니까 그냥 수영 팬티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타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타투를 했는데 수영 심사 때 혹시 이걸로 문제를 삼기도 하나요? 네,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면접관님들도 다 승무원을 심사하는 HR에 있는 교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승객한테 보일 수 있는 라인에 뭐 팔이라든지 뭐 목 뒷덜미도 보일 수 있고 다리 라인이라든지 타투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하면서 네, 그걸 트집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뭐 이렇게 많이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팔에 좀 타투가 아주 자그맣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래쉬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오는 그런 긴팔 수영복. 남자분들도 위에 래쉬가드에다가 이렇게 밑에 긴 바지 입으셔도 전혀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민망하다면 그렇게 입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타투가 보일까봐도 그렇게 입고 가셔도 됩니다. 출발할 때 벽차기 하면서 출발해도 돼요. 뭔지 아시죠? 발로 벽을 빵 차면서 출발하면은 그 추진력이 좀 붙어가지고 완전히 가속도 있게 갈 수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티스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면접관한테 왜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세요. 면접관님한테 벽차기 하고 출발해도 돼요? 라고 했었을 때부터 그전은 다 벽차기가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 안 물어보고 스무스하게 그냥 벽차기 했던 애들은 면접관님이 뭐라고 제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에서도 웬만하면 그런 거 입단속 잘 시키시고 본인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별다른 이야기 노티스가 없다면 벽차기 하고 출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의 확률을 좀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출발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모든 출발은 여기 벽을 잡고 있다가 삑 호각 불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다이빙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늘스타TV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